400년대 이후에는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 400년대 이전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넘어온 게 아니라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배 타고 넘어온 거거든요. 예, 가야나 신라나 고구려 주민들이 유민이 아니에요. 그때는 주민이야. 주민들이 그냥 바다 건너서 여기 와서 사는 거야. 이 규슈나 여기 북쪽 지역에. 그런데 이제 역사가 한국 이제 삼국시대 역사를 얘기하면 395년에 광개토 대왕이 전 한반도를 휩쓰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400년쯤 되면 실제로 광개토 대왕이 일본도 침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큰 변화가 생길 때 이 백제 쪽에서 멸망한 비르백제 유민들이 대거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이 오사카, 지금의 오사카 만 쪽에 도착하면 여기 나니와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남바라고 쓰는데 나니와 쪽에 이제 살면서 점점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살게 돼요. 안쪽이라 하면 이제 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슈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 세토나이카이라 그랬는데 여기를 넘어서 육로를 통하든 해로를 통하든 또 여기 시코쿠가 있는데 여기도 상당수 살았습니다. 우리 유민들이 그 흔적이 있어요. 여기를 넘어서 이제 이 지금의 고베를 지나면 오사카거든요. 일로 들어온 거죠. 일로 들어오면 여기 큰 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교토까지 연결되는 강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서 살지 않고 이 남쪽에서 살았어요. 이 남쪽. 그래서 이제 오사카 남쪽에 살고 여기 이제 그래서 지금의 야오나 그 다음에 히비키노시라고 하는 곳이나 이쪽에 살다가 여기에 큰 산이 있거든요. 이 간사이 공항에서 보면 산맥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이게 나라 분지입니다. 나라 분지. 이 나라 분지에 와서 정착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라 분지 중에서도 이 밑에 쪽, 이 산과 연결이 되는 이쪽 밑에 있는 산이 이제 고야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고야산 그럼 뭘로 유명하냐면 금송으로 유명한데 여기서 그 지금 충청도 송산리 고분에 있는 이 무령왕릉 관의 관을 다시 밖에서 포장한 목곽이 여기 이 고야산에 있었던 금송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과학으로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 멀리서 이 백제 이 한반도까지 배로 또 육로로 그 크나큰 나무를 옮겼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여기 백제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남쪽에 도착한 사람들이, 남쪽에 도착한 300년대 말부터 400년대 초에 도착한 사람들이 이제 자리 잡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리 잡기를 시작하면서 이 북쪽에 있었던 백제인들과 이 남쪽으로 도착한 그러니까 백제의 백제계 후주민들이 이제 조우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 아스카 지역에서 이제 서로 만나면서 자, 이제 권력이 형성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이제 제대로 된 역사가 기록되는 게 바로 이 일본 신화상에서는 천황들의 계보에 있어서는 바로 이 오진텐노라고 하는 응신천황. 요때가 300년대 말 400년대 초거든요. 요때부터가 이제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이제 역사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근데 이제 오진천황부터 또 한 몇 대까 한 10대까지는 이 왕통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다가 끊기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또 다른 계열에서 백제계 또 다른 계열에서 이제 순수 혈통 왕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게이타이 천황이에요. 개체천황이 바로 백제는 이때부터 500년대입니다. 500년대. 그 이전까지 400년대까지도 사실은 긴가민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이 신화상에 또 일본 서기상에
너무 이상한 내용들,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을 적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진구텐노라고 하는 신공황후, 진구코고라고 하는 신공황후가 등장하는데, 신공황후가 막 신라를 정벌하고 이런 얘기 막 써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고직기라고 하는 책인데, 고직기라는 역사서인데 늘 얘기하듯이 이거는 관제예요.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조작된 거예요.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의존해서 그걸 제1 저작물이고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합니다. 어쨌든 이때 그러니까 300년대 400년대까지도 사실은 그 문서들이, 제대로 된 문서들이, 신뢰할 만한 문서들이 오로지 중국의 문서를 의존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한반도에도 또한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반도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응신천왕이 등장하는, 오진텐노가 등장하는 400년대를 거쳐서 이 기에타이 천왕으로 시작되는 500년대,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무령왕으로 시작하는 백제 이야기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맞아요. 이 연대가 맞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맞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에타이 천왕 때부터, 다시 말해서 무령왕, 기에타이 천왕은 26대, 우리 한반도에서는 백제는 25대 왕인데, 요때부터 이제 의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기에타이 천왕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다행히 그 스다하치망구에 있는 그 인물 화상경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개체천왕에 대한 이야기가 남은 거죠. 이 남제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남제왕 기에타이 천왕이 되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은 오시사카궁에 있었다. 오시사카궁에 있었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오시사카궁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백제 순수 혈통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초기 이 400년대 이전에 이 교토 북부에 있는 오미에 와서 살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나중에 도착하는 백제인들과 합쳐지면서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이제 이 오키나가시가 이제 황실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키나가시의 시족이 나중에 이제 그 칭호를 받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8대 성씨를 만들어요. 일본도. 백제 8대 호족이 있었다 그러면 일본도 8대 성씨를 언제 만드냐면은 600년대 말이 돼서 600년대 말에 천지천왕이 이제 짧게 천왕을 하고 잠시 정변을 통해서 이제 권력을 쥐게 되는 이제 천무천왕 때에 새로운 성씨 그리고 그 호칭을 하사하는데, 1순위 오키나가시에서 쓰는 그 호족 호칭이 제일 높은 층 1순위예요. 그 다음이 아손이라고 하는 칭호고, 그 다음에 오미라는 칭호가 있고, 그 다음에 무라지가 있고 이런데, 제1 칭호는 뭐냐면요, 마히도라는 칭호예요. 진실하다 할 때 진자를 써요. 마히도라는 칭호를 쓰게 되는데, 그 마히도의 칭호는 이 오키나가 가문에서, 그러니까 오키나가 가문은 일본 황실에서 가장 톱 중에 탑이에요. 특히 여자 쪽, 부인 쪽, 이게 잘 들여다보면 남자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이 부인 쪽을 잘 들여다봐야 돼. 히메라고 하는 부인 쪽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히메들이, 그러니까 왕비들이 죄다 이쪽 근강, 다시 말해서 오미라고 하는 이쪽, 여기에 이제 궁이 있었는데, 여기에 살던 오키나가시의 후손들, 그리고 이전에 이 쿠사카베, 이 히코시 사람들이 여기서 내려와서 이제 왕실하고 백제 후발 도착한 400년대 이후에 도착한, 다시 말해서 비류백제 이후에 여기 대거 넘어오게 되는, 그리고 야마토 정권을 창출하게 되는 후발주자 백제계 정착민들과 선발주자 백제계 정착민이 합쳐지면서, 이 선발주자들에게서는 주로 왕비가 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등장해
이 힘의 이름 중에 이 오키나가시의 후손들, 그리고 이제 히꼬라고 하는 이름들이 자꾸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들이 다 백제인이기 때문이에요. 천무천왕 때부터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동이 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645년에 나카토미노 가마타리하고 나카노 오에라는 인물이 이제 을사의변을 일으키면서 소가시를 없애면서 뒤로 물러나게 하면서 이제 다이카게 신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생각들이 어차피 660년에 백제는 멸망을 하게 되니까 멸망한 백제 잊어버리고 이 열도에 있었던 백제를 당나라급으로 키운다. 그래서 국호도 바꾸고 다 바꾸는 거죠. 국호를 야마토 왜 이런 거 쓰지 말고 일본, 해가 뜨는 곳, 일본 이를 히라 그래요. 니치라 그러기도 하지만 해가 뜨는 곳, 본 시작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서 국호도 바꾸고 율령제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연호 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전에 백제에서 물려받은 오경 박사들이 와가지고서 많은 것들을 전수해 줬거든요. 그 제도를 다 도입을 하고 또 견당사, 견수사 그래서 수나라하고 당나라에 수도 없이 드나들면서 이 당나라급으로 이제 국가 체계를 갖추는 시점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들이 일본이라고 한 나라를 이전부터 와서 살았고 지배했고 일본이라고 한 나라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당나라급의 국가인 일본국이라고 한 나라를 만들어 놓은 모든 주역이 우리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백제계 후예들. 다시 말해서 예맥족. 더 위로 올라가면 동이족. 그래서 고구려에서나 백제에서나 여기 일본 땅에서도 큰 활을 써요. 동이라는 게 그 큰 활을 쓰는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활을 써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마쓰리 할 때 보면 아주 큰 활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 개체천왕 사진을 보면 이렇게 그려놓은 걸 보면 손에 엄청나게 큰 활을 들고 있어요. 그 큰 활을 쓰는 그려놓은 이유는 그가 개체천왕이 동이족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민족의 조상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은연중에 보면 이 일본 천왕가는 다 백제인이구나. 우리 민족이구나. 그러니까 일본을 지배했던 민족은 우리 민족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부터는 자연스럽게 서로 나눠야 됩니다. 이게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알았어야 되는데 그동안 100여 년간 이상을 이 일본 사람들이 아주 집요하게 역사를 망가뜨리고 뭉그러뜨리고 막 섞어놓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거야. 우리가 역사를 잘못 이해한 이유가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사실은 우리 조상들의 탓도 있어요. 백제인들이 여기 넘어와서 반도 백제가 660년에 멸망하게 되니까 여기에 있었던 그 당시의 인물이 아까 얘기했던 나카노우에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천지천왕 그리고 그 다음에 천무천왕 특히 천무천왕 때쯤 때부터 생각이 뭐냐면 반도 백제 잊어버리고 열도에 있는 백제를 새로운 국가인 일본으로 만들매 있어서 과거의 것들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것들 다 쓰는 거야. 역사서도 새로 쓰고 그 역사서를 다 조작을 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신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신화가 얼토당토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 막 이래요. 전혀 막 엉뚱하지는 또 않아요. 어떤 건 또 연결이 돼요. 일본 서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서기도 어떤 부분은 연결이 돼요. 근데 어떤 거는 전혀 말이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서 때문에 일단은 혼동스러웠고 그래서 엉망으로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이제 일본이라고 한 나라가 명치유신을 하면서 1868년에 메이지유신 단행하면서 메이지유신을 단행했던 초기의 멤버들 속에는 새로운 또 다른 국가 이제 근대화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1868년부터 1880년까지는 적용이 되다가 1890년대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군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군부가 등장하는 일본이 이제 군국주의로 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1894년, 1895년, 그 다음에
1905년, 특히 1905년에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면서 그 이전에 이 이와쿠라 사절단이라 그래서 1868년에 명치신을 하자마자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이제 전 세계를 둘러보기 위해서 국가가 10%의 예산을 쏟아서 지식층과 그 다음에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들을 사절단으로 전 세계로 보내요. 구경하라고, 보라고. 그걸 이와쿠라 사절단인데, 이 이와쿠라 사절단부터 잘못되는 거야. 이와쿠라 사절단부터 보니까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특히 스페인 다 가는 곳마다 점령해갖고 자기네 식민지를 삼는 모습을 본 거예요. 식민지를 삼고 거기서 뭐 자원을 가져오고 노예를 데려오고 막 지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일본 이 군부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그 노선에 들어선 거예요. 더 심하게 일본을 군국화시키면서 주변의 국가들을 식민지화 삼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거기서부터 잘못되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패망의 길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역사를 완전히 다 막 멍거뜨린 거죠. 특히 한국의 역사는 그 군부들에 의해서 일본 이 1868년 이후 명치유신 이후에 한 20년 후에 등장하는 군인 세력들에 의해서 완전히 말살을 시켜 조선의 역사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다 한반도에 와가지고 이 도구를 다 하고 다 하면서 완전히 식민지 역사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식민사관이라 그러죠. 황국사관이 또 있어요. 천황이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걸 믿게 만들려고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옥에 가두었는지 모르죠. 그때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명치신 이후부터 군국주의화되고 일본이 이제 전체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역사를 너무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세월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본에 열도 백제가 있었다. 열도 백제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게 들리죠. 역사를 그렇게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그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가 항복하고 1945년에 항복하고 11월 달 돌아가면서 조선 민족들이 이 훌륭한 역사를 되찾으려면 100년은 더 걸릴 거다 라고 하고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그 말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서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 반도에도 백제가 있었고 일본에도 백제가 있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끝을 맺겠습니다. 유입니다.